All Day Sport. 스포티비 뉴스. 대한민국 K리그 대표 채널 스포티비와 함께하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오늘 준비한 두 번째 경기입니다. 늑대 축구를 표방하고 나선 인천 유나이티드 대 절대 1강 전북 현대 맞대결입니다. 송영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두 팀의 대결에선 2013년부터 유니폼을 바꿔 입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또 전북 선수들이 인천으로 또 많이 왔습니다. 네, 보통은 인천과 전북을 얘기할 때는 인천 출신의 선수들이 전북으로 많이 이적을 했죠. 그렇죠. 2013년부터 정인환, 정혁을 비롯해서 6명의 선수가 전북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올해에는 전북 소속인 김인성이랑 박세직, 그리고 그 전에 전북에서 뛰었었던 케빈 선수가 인천으로 이적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 오늘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내드린 경기에서는 포항이 서울을 2대1로 잡아내면서 서울을 3연패의 늪에 빠뜨렸는데, 자, 오늘 뭐 최강의 전력을 구가하고 있는 전북 현대, 그리고 뒷심이 조금은 약했었던 네. 인천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 서울과 대전이 3전 전패를 당하고 있죠. 네.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1무 1패입니다. 아직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홈에서 분위기 반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죠. 반면에 전북 같은 경우에는 AFC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먼저 김도훈 감독이 이끌고 있는 늑대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유현 골키퍼, 박대한, 김대중, 요니치, 권한규, 김원식, 조수철, 김동석, 이천수, 김인성, 케빈입니다. 네, 4-2-4-1 포메이션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좌우 측면에 있는 이천수와 김인성이 얼마만큼 공격 루트를 개척하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케빈이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 요니치 중심의 이 포백이 최근 두 경기에서 종료 직전에 실점을 하면서 집중력의 문제를 드러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얼마만큼 수정하고 보완하고 나왔느냐가 이 경기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에 악몽에 좀 시달렸었던 인천 유나이티드고, 이에 맞서는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이 이끌고 있죠. 권순대 골키퍼입니다. 이주영, 조성환, 윌킨슨, 김기희, 이호, 이재성, 그리고 애닝요, 레오나르도, 한교원, 최전방에는 에두입니다. 네, 일단 최강희 감독은 이동국 선수를 벤치에 앉혔죠. 지난 주중에 펼쳐진 빈지원과의 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이동국 선수에게는 휴식을 좀 주는 모습이지만, 네. 역시 에두, 애닝요, 그리고 레오나르도를 앞세운 공격력만큼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꼬마 팬이 시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멋진 자세를 잡고 킥까지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시축하기 전에 페인트 동작을 봐서는 그렇죠. 큰 선수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팀임에는 분명하지만 역대 통산 전적을 살펴보면 인천이 우위예요. 네, 리그 통상 전적에서 인천이 11승 9무 10패로 1승을 더 챙겼습니다. 네. 하지만은 K리그 클래식 무대로 바뀐 다음에는 그렇죠. 전북이 4승 2무 1패로 최근에 너무나 강하거든요. 네. 인천이 이 분위기를 끊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김도훈 감독이 표방하고 있는 늑대 축구는 정말 늑대처럼 무리지어서 사냥을 하겠다, 이런 축구로 표방을 하고 있는데, 뒷심 부족만 해결이 된다면 시즌 전 예상보다는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김도훈 감독도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은 일단은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 얼마만큼 경기력을 더 끌어올릴지가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북 현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4승 1무 11득점 2실점 공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동준 주심과 이후 선수가 상당히 기분 좋게 이야기 네. 나누는 모습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에두 선수는 리그 2경기에서 3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정말 이 브라질 콤비네이션이 애닝요, 에두, 그리고 레오나르도까지 삼바 트리오가 확실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에두가 해결사 역할하고 애닝요가 득점 지원을 하고 레오나르도가 측면을 파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자, 두 팀의 전반전 45분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전북 현대, 그리고 오른쪽이 홈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인천이 홈에서 전북을 상대하긴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빠른 역습으로 공격을 전개할 거예요. 네. 반면에 전북은 말 그대로 닭공이죠. 그렇죠. 최전방부터 계속해서 파상 공세를 펼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인천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상당히 거친 면이 있는 팀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카드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 전북 현대는 최철순이 마지막에 또 퇴장을 당했죠. 네,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서 최철순이 못 나오고 오히려 이제 수비 라인의 부상이었던 윌키슨과 조성환이 돌아오면서 윌키슨과 조성환이 중앙 수비를 책임지고 그동안 중앙 수비를 책임졌었던 김기희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졌어요. 네.
사실은 이규로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경기력이 조금은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1.59를 가동했었죠. 네. 결국은 4-4-2 포메이션을 가동할 때에는 에드와 이동국이 최전방에서 투톱으로 공격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요. 네. 만약의 경우 원톱, 오늘 같은 경기처럼 4-2-4-1 포메이션을 가동할 때는 주로 에드가 선발 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국 선수도 아직까지는 100% 컨디션은 아니라고 해요. 네. 이 빈정과의 경기에서 이동국 선수가 2골을 넣었는데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시작하지만 득점포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이동국 선수도 출전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자, 인천은 역시 케빈이에요. 네. 케빈이 아직까지는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1라운드 광주전에서 거의 득점과 유사한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측면을 봤을 때에는 케빈 선수가 얼마만큼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항상 기대를 하게 만드는 공격수라는 평가를 해줬던 김도훈 감독에게 케빈에 대한 평가였고요. 네. 그러니까 김도훈 감독이 늑대 축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일단은 조직력이에요. 네.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방에서 득점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는 그 늑대 축구다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 에두 선수는 무섭죠. 그렇죠. 전방에서 득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실하게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외향적인 모습은 오히려 에두가 좀 늑대에 가까운 듯한 네. 강력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천수 선수가 모습이 비쳤는데 네. 역시 설기현 선수가 은퇴했기 때문에 이천수 선수가 베테랑으로서 공격 라인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헤딩 패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헤딩으로 내줬는데요.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네, 바로 2점이죠. 양팀 모두 중원에서는 상당히 거칠게 압박을 하거든요. 네. 이 1차 압박을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결정이 될 텐데요. 양팀이 포메이션상은 4-1-4-1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좌우 측면 공격을 좀 더 많이 활용하죠. 반면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지만은 중앙 쪽에서 이재성 선수가 네. 전방 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노리는 장면도 많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물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이재성이고요.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은 인천 서포터들의 강한 응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숭이 아레나 파크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지만 네. 현재 공식명은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이고요. 네. 2376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경기장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한교원이죠. 크로스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네, 한교원도 친정팀을 상대하는 거죠. 네. 네, 한교원 선수가 인천 시절에는 모든 것을 다 잘하지만 득점력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난 시즌 전북에 와서 드디어 득점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에서 11골을 넣었어요. 에닝요가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붙여줬고요. 헤딩 끊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입장에서는 상대 문전에서 플레이를 좀 더 많이 가져가도 나쁘지 않아요. 왼발로 올려줬죠. 유현이 나오면서 잡았습니다. 네. 자, 인천 입장에서는 역시 수비 라인이 모두 바뀌었지만은 네. 유현 골키퍼는 여전히 건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놀라운 선방을 계속해서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최후방이 든든하면 수비수들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 쪽에서 큰 충돌이 있었는데 일단 경기는 그대로 진행. 에두 접어냅니다. 오른쪽을 선택. 한교원의 패스. 에닝요가 중앙 쪽으로 부딪혔던 두 선수는 다행히 다 일어났습니다. 버텨주죠. 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패스를 돌려야 돼요. 자, 파울 선언되지 않았는데요. 레오나르도 선수가 반칙을 유도하려는 동작이었는데 이제 반칙이 선언이 됐네요. 불필요하게 저렇게 경기가 지연될 정도로 반칙을 유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레오나르도가 이동준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에 이동준 주심이 부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자, 구두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은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선수들 봤을 때 특히 공격 쪽에서 봤을 때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뽑으라면 역시 에두하고 레오나르도예요. 네. 에닝요는 활동량이 좀 떨어지고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100% 오르지 못했거든요. 이동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번엔 깔아차줬습니다. 오, 좋은데요? 차줬죠, 박스 안쪽. 다시 한번 붙여줬습니다. 헤딩으로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에두가 쫓아가서 볼 잡았습니다.
이번에 밀어주는 패스는 실패했습니다. 네, 이 지점부터 얼마나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네, 지금은 부딪혔죠. 김인성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성이나 이천수나 모두 드리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스피드도 뛰어납니다만 네. 저렇게 중앙 지역부터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드리블로 공격을 전개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전북의 1차 압박은 매우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북의 공격력 때문에 전북의 수비력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1차 압박이 제가 보기엔 K리그 클래식에서 최고로 강한 팀 중에 한 팀이에요. 그렇군요. 물론 강력한 공격력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북 현대는 실점도 많이 하지 않는 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압박에서 상대 공격을 지연시키고 수비 쪽에서는 힘과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자, 이번엔 파울을 선언을 했네요. 케빈이 파울을 당했습니다. 네, 지금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카드가 경고를 나오네요. 받는군요. 조성환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네. 인천이 프리킥을 얻어냈고 인천 입장에서는 이천 선수를 비롯해서 뛰어난 키커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역시 케빈의 높이가 있고요. 권순재 키커가 그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킥은 이천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천수라면 직접 슈팅도 가능한 거리입니다. 네, 전북의 수비벽을 봤을 때는 이천수가 직접 슈팅을 때릴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접 때릴 것을 예상해서 그 앞쪽에 많은 수의 선수들이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천수 오른발 네. 쪽으로 살짝 빗나갔네요. 살짝 빗나가게 했지만은 지금 의도 자체는 매우 좋았어요. 네. 좀 감아차는 슈팅이었는데요. 이천 선수라면 충분히 노릴만한 코스였고 그리고 슈팅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나쁘지 않은 시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큰 경기에서는 상대가 전북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경기에서는 이천 선수가 무언가 만들어줘야 돼요. 네. 결국은 팀의 베테랑 공격수 그리고 팀의 상징적인 공격수들은 이런 경기에서 무언가 만들어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증하거든요. 그렇죠. 오, 오른쪽 들어가는데요. 공간 쪽으로 보내주죠. 한교원입니다. 한교원 크로스. 헤딩으로 끊었고요. 박대한이 걷어내는 과정. 네. 터치라인 나오겠습니다. 박대한, 김대중, 요니직, 권한규로 이어지는 이 포백 라인은 집중력의 문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발을 맞추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있으면서 전지 훈련이 좀 늦어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포백 라인에 특히나 많은 변화가 있는 인천인데 이번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권한규가 직접 올라와서 중앙 쪽으로 패스 연결되는데요. 네. 이번에 제쳐내지 못했네요. 김동석이었는데. 김동석 선수가 퍼스터치가 좋지 못했는데 네. 지금 김동석 선수를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는 김동석 선수의 패스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김동석 선수도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많이 뛰어주고 몸싸움도 자주 해줘야 됩니다. 네. 깔아차주는 패스. 리턴 애닝요가 받았습니다. 옵사이드 깃발이 먼저 올라갔네요. 네. 일단 인천 선수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뛰고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인천이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밀리지 않게 된다면 전북도 쉽게 공격을 전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으로서는 1선과 3선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면서 그 라인을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케빈이 조금 어필을 해보고 있지만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한교원이 잡았을 때 볼이 옆쪽으로 튕겨서 나왔고요. 중앙 쪽에서 이재성이 볼 잡고 들어갑니다. 이재성 사인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좋지 못한 패스죠. 사실 동료 선수가 움직일 때는 그 앞쪽에 패스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동료 선수의 스피드를 죽이지 않는 상태에서 공격을 전개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워낙 이제 옆쪽으로 보면서 패스를 하다 보니까 동료 선수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만 후였죠. 그렇죠. 자, 인천이 자신의 진영 쪽에서 빠르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볼을 전방을 한 번에 보내줬습니다. 네. 헤딩으로 내려놨습니다. 이천수
김기희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왼발 크로스 바깥쪽으로 나가네요. 지금 같은 패턴이 인천에게는 매우 유효한 패턴입니다. 네. 일단 롱패스에 의해서 케빈의 머리를 겨냥하고 흐름볼에 대해서는 측면 쪽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1대1 돌파를 하는, 결국 이천수라든가 김인성 같은 경우에는 전북의 수비수들하고도 1대1 돌파를 했을 때 충분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방 쪽으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유현이 나오면서 볼을 잡았습니다. 지금 전북의 공격 양상을 봤을 때는 한기호는 라인에 따라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올리고 있고, 네. 레오나르도는 좀 더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려고 하는데 레오나르도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인천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레오나르도예요. 결국에는 서울과의 경기에서도 레오나르도가 들어가면서부터 서울의 수비진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케빈 쪽 충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확실히 양팀 선수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네. 케빈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전북에서 뛰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북 선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불과 2년 전이죠. 2013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전북에서 31경기 뛰면서 14골 5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니까요. 물론 중국은 갔다 오긴 했지만은 케빈 같은 경우에도 전북에 대해서는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공격을 전개하고 어떻게 수비 라인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헤딩으로 끊었습니다. 터치아웃. 인천의 올 시즌 경기를 봤을 때는 공격은 나쁘지 않아요. 네. 워낙에 이제 측면 쪽에 좋은 자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천수, 김인성뿐만 아니라 박세직도 있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공격은 나쁘지 않고 최전방에 케빈이 워낙에 잘해주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수비 쪽의 집중력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그 집중력이 좀 특히나 경기 막판에 흔들리면서 극장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었던 인천이고요. 네, 1라운드 광주전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에서 무승부로 끝났죠. 네. 2라운드 수원전은 무승부로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실점하면서 패배를 당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장기 레이스에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흘려주는 플레이, 하지만 차단이 됐습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원터치 패스로 패스를 돌리면서 결국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은 인천이 훈련이 잘 돼 있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공격을 전개했을 때 공격 쪽에서 좀 날카로운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방금 전 권환규가 또 경고를 받았고요. 오늘 이동준 주심이 손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이에요. 네. 조성환도 그렇고 오늘 이동준 주심의 카드가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윌킨슨 패스 연결했는데 김인성 맞고 나갔습니다. 일단 전북 입장에서는 최철순이 징계로 오늘 경기에 못 나오지만 조성환과 윌킨슨이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은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네. 자, 지금도 크로스를 올렸는데 에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크로스도 무섭죠. 그렇죠. 윌킨슨과 조성환 같은 경우에는 주중 경기에서 이미 호흡을 맞췄습니다. 빈저원과의 경기에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오늘 경기 뛰는 데에서는 뭐 경기 감각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쪽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케빈의 패스. 헤딩으로 끊죠. 길게 걷어낸 공, 하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고요. 지금은 그대로 전개를 시키네요. 네. 사실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저렇게 몸싸움하다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반칙성 플레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쉽고요. 오른쪽 전환시켜줬습니다. 논스톱 패스, 흘려주고 돌아가는 콤비 플레이. 에린요 위쪽으로 뜹니다. 확실히 전북 무섭죠. 네. 결국은 안쪽에 볼이 투입됐을 때 에두냐 또는 뭐 애닝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볼이 투입되더라도 주고 받으면서 누구든지 슈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좀 더 이재성이 앞쪽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에두가 고립되는 걸 막아주고 있었고, 그럴 때 에닝요가 또 측면 쪽으로 좀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플레이어들이 워낙에 다 출중한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모두가 득점력을 보유하고 있고, 네. 그리고 개인 기술이 탁월하고요. 그렇죠. 조성환이 발을 뻗으면서 볼을 커트해냈습니다. 중간에 잘라냈습니다. 왼발 네. 직접 슈팅을 노려봤는데요. 이번에는 조수철의 슈팅이었는데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조수철 선수도 자신감 있게 슈팅하면 됩니다. 네. 자, 김도훈 감독도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기를 잘 풀고 있는 인천이에요. 지난 시즌에 전북이 인천을 상대로 세 차례 대결을 펼쳐서 2승 1무를 기록했는데, 네. 1무를 기록했을 때 조수철 선수가 전북 상대로 골을 넣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자, 김인성 선수죠.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가져갑니다. 오늘 선수 명단을 봤을 때 김도훈 감독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선수 명단입니다. 네. 김도혁 선수를 벤치에 앉혔거든요. 그렇죠. 사실 인천의 미드필더의 중심은 김도혁 선수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김도혁 선수를 앉혔다는 거는 고민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번 시즌 K리그 클래식 전체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한 김도혁이었는데요. 오늘은 명단에서 빠져있는 김도혁입니다. 자, 이천수에게 프리킥 기회가 자주 오고 있거든요. 이천수 프리킥 준비. 오른발 붙여주죠. 글쎄요, 프리킥 자체를 직접 슈팅으로 연결할 수... 직접 슛!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도 흐르는 볼에 대해서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한번 슈팅을 해봤던 박대환이고요. 네. 박태환 선수가, 김용환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서 벤치에 앉아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감각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왼쪽 측면 수비수로 박태환 선수가 지금 기용이 되고 있는데요. 잘해주고 있습니다. 인천의 수비 불안은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변화가 많은 인천의 폭백이고요. 사실 미드필드도 변화가 많죠. 그렇죠. 인천은 워낙에 많은 선수들이 떠나갔습니다. 네. 좀 전에 이천 선수가 프리킥을 처리할 때 좀 낮게 처리했는데 높게 처리한 게 좋아요. 결국 케빈의 머리를 겨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2호가 파울을 했고 김대중이 처리하겠습니다. 인천의 진영에서 프리킥 붙여줬습니다. 헤딩 맞고 튕겨져 나온 볼, 이천수가 왼쪽 측면에서 볼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천 선수가 저렇게 사이드 라인을 돌파할 때 도와주러 가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네. 물론 이천 선수가 1대1 돌파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마크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수비 쪽에서라든가 아니면 전방 쪽에서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길게 박스 안쪽까지 던져줬습니다. 한기원의 다시 한번 헤딩. 뒤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김원식입니다. 김원식! 오른발 중거리 슈팅은 위쪽으로 떴습니다. 네. 11명의 선수 모두가 잘해야 되지만 김원식 선수가 살아나면 전북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김원식 선수가 사실상 풋백 앞에서 보디가드 역할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저렇게 흐르는 볼에 대해서는 중거리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왼쪽으로 연결을 했고요. 뒤쪽으로 패스. 전북 현대의 공격 라인 부근에서 패스 플레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헤딩으로 내려놨습니다. 오른발 곧바로 갖다 대봤지만 위쪽으로 뜨고 맙니다. 자신감이 있나요? 에닝요였죠? 네. 지금 에닝요 선수가 9경기 연속골 아닙니까? 네. 서울전에서 골 넣고 그리고 주중에 빈지영전에서도 골을 넣고요. 그렇죠. 득점 감각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에두 선수가 3경기 연속골에서 지난 빈지영전에서는 멈췄죠. 그렇죠. 네. 에두 선수도 문전에서 너무나 침착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전에서 득점 기회가 왔을 때는 사실 흔들리기 마련이고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인데 너무나 침착하게 처리하는 장면이 많고요. 김인성의 크로스, 특히나 이 서울전에서 득점이 좀 그랬죠. 그렇습니다. 침착한 득점이었고요. 반면에 이동국은
볼이 왔을 때 떨어지기 전에 처리하죠. 네. 네. 발리 발리 이동국 선생님. 깎는 장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드로인하는 김동석 선수를 주시하는데 네. 워낙에 많은 팀에서 활약을 했지만은 자신의 능력을 꽃피우지 못했어요. 네. 분명히 패싱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드필더인데 가끔씩 보면 위치 선정이 맞지 않고 활동량 부분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칠어질 필요성이 있는 김동석 선수예요. 그렇군요. 김동석 선수가 서울에서 데뷔해서 울산, 대구, 또다시 울산, 서울 그리고 나서 인천으로 온 것이거든요. 네. 자, 역시 프리킥은 이천수입니다. 그렇죠. 올려줬죠. 박스 안쪽까지 헤딩 패스. 네, 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네.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김원식 쪽을 겨냥을 했고요. 네. 결국은 길게 높게 처리하게 된다면 돌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앙 쪽에서 케빈이 높이 경쟁을 하면서 다음 플레이로 연결되거나 슈팅으로 바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앞쪽으로 패스 연결 한겨울 쪽을 겨냥을 했는데요. 수비진이 먼저 걷어냈습니다. 박대한이 처리를 했습니다. 네. 확실히 전북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빨리 가져갈 때는 그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선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길게 걷어내죠. 이제 전반전 2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팀 득점 없이 0대0. 인천도 전북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쳐주고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하면서 결국 활동량에서는 우위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대등하게 가져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번에는 케빈이 좀 역정을 내봤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되고 케빈이 밀어주는 패스 윌킨슨에게 걸립니다. 우측 측면 한교원, 중앙 쪽으로 에두. 네, 역습이 안 되면 계속해서 패스를 돌리면서 빈 공간을 찾고 그랬을 때에는 선수들이 개인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는 전북이죠. 찍어 차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김기희인데요. 수비수가 먼저 볼을 처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망 길게 케빈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걸려 넘어졌죠. 케빈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케빈을 가만히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케빈이 역습사항이든 지공이든 볼을 운반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볼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패스를 받아서 바로 다시 주거나 이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자, 케빈도 지금 강하게 이 항의를 하다가 경고를 받았고요. 네, 지금 불필요하게 항의를 너무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나오는 장면이 나왔고요. 케빈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이동준 주심이 경기 초반에 카드를 굉장히 많이 꺼내고 있어요. 지금 24분이 지나고 있는데 벌써 석장이 나왔습니다. 케빈 입장에서는 계속 뒤에서 좀 잡는데 왜 파울을 불지 않냐 이런 어필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네. 오늘 조성환과의 매치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붙여줬습니다. 자, 케빈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케빈의 전매 특허 같은 슈팅이거든요. 가슴 트래핑 또는 헤딩으로 떨고 놓고 바로 흐른 볼에 대해서 네. 슈팅으로 가져가는 모습이요. 가슴으로 받아놓고 역시 케빈의 왼발 슈팅이 장렬이 되는데 위쪽으로 뜨고 말았고 조성환과는 잠시 화해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네, 워낙에 전북 선수들하고는 친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중에 몸싸움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케빈 선수가 계속 불만인 건 공중볼 다툼도 그렇고 자신이 볼을 잡을 때도 그렇고 계속 뒤에서 밀고 있거나 네. 위에서 찍는 동작이 나오고 있는데 주심이 그대로 전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동준 주심은 몸싸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손을 사용하는 반칙이라든가 아니면 주심에게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꺼내고 있거든요. 네. 에릭요가 붙여줬습니다. 헤딩으로 끊었고 김동석이 걷어내고 있네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들어가고 있죠. 네. 밀어줬습니다. 한교원 쪽 태클로 막습니다.
이번에도 박대한이 수비를 해냈습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서 수비 블록을 만들고 있는 인천의 모습인데요. 네. 지금 간격 조절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돌아서는 자, 전북의 공격진이었는데 이번에 힐패스 밟아줬지만 에두가 넘어졌습니다. 자, 멀리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북은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인천의 수비가 효과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0대0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요.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반전에 이렇게 많이 뛰면서 경기를 대등하게 가져가더라도 네. 후반전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또 집중력 부족이 드러납니다. 김기희 크로스 반대쪽 지나칩니다. 좀 살짝 벗어났네요. 네. 이주영이 쫓아와 봤고요. 김인성도 수비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헤딩 길게. 걷어내네요.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수비를 볼 때 보면 케빈과 이천수를 제외하면 모두 수비 라인에 깊게 내려가서 네.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인천입니다. 헤딩 패스. 그리고 좋은데요? 자, 공간 쪽으로 보내줬죠.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자, 잘게 썰어다가는 패스 플레이로 왼쪽 공간을 한번 만들어봤던 전북인데요. 네. 일단 전북은 측면 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데까지는 성공하고 있어요. 네. 낙하 지점에서 집중력 부분에서는 인천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슈팅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에닝요가 볼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흘렀네요. 뒤쪽에서 이재성이 볼을 다시 잡았죠. 네. 센터 서클 안쪽 2호 패스 주고받으면서 줄 곳 찾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자, 워낙에 인천의 수비가 단단하기 때문에 네. 1차 수비 저희선을 뚫는 것도 좀 어려운 모습인데요. 일단 레오나르도가 애니교가 좀 내려와서 네. 플레이를 도와줘야 됩니다. 전북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재성. 그러니까 인천이 홈에서 무승부를 거둔다는 사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닌 듯 보이지만 상대가 전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경기에서는 승점 1점만 가더라도 인천은 성공이에요. 네,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북 입장에서는 올 시즌 준비하면서 많은 팀들이 이렇게 수비적인 자세로 자신들을 상대할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예상했겠죠. 그래서 더욱더 공격을 강화시킨 것이고요. 네. 오른쪽 공간으로 보내줬습니다. 한겨원 쪽 박대한이 막았습니다. 네, 오늘 박대한 선수가 한교원 선수를 잘 막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천수 선수가 수비가 다음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패스 끊겼고요. 깔아차주는 패스 케빈이 잡고 반대쪽 전환 시도. 자, 뛰어 들어가면서 잡아내지 네. 못하네요. 하지만 시도 자체는 매우 좋았죠. 네. 이주영이죠. 패스 끊깁니다. 자, 에두가 압박 약간 사인 맞지 않았고요. 반대쪽으로 흐릅니다. 확실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전북은 에두 선수가 뛸 때는 성큼성큼 뛰는데 네. 스피드가 부족하진 않거든요. 네.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좀 당황하는 면이 있고 레오나르도라든가 애닝유는 그 잔거름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을 발휘하면서 수비수를 제치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요. 바깥쪽으로 나갔고요. 인천의 드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박대한이 던질 준비. 자, 김도훈 감독 사실 성남에서도 오랜 기간 코치 생활을 했고 강원에서도 1년 정도 코치 생활하고 그 19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코치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인천지휘봉 잡으면서 처음으로 감독 생활을 하는데 지금
시즌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위기라면 위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봐야 되겠죠. 케빈이 역시 가슴으로 받아내고 크로스까지 하지만 권순태 키퍼가 잡았습니다. 자, 지금은 축구한가요? 좀 뭔가 교환을 바라는 듯한 케빈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교환 사인이 들어갔어요. 네. 한교원 공간 쪽으로 밀어줍니다. 에릭요 넌스톱 크로스. 이번엔 김대중이 머리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측면 쪽은 원투 패스라든가 개인 기술에 의해서 돌파에 들어가면서 크로스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전에서 인천의 요니치와 김대중이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너킥 에릭요가 처리합니다. 에릭요 일단 머리로 수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주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붙여주죠. 헤딩 패스. 이번에는 조성환이었는데 좀 사인이 맞지 않았는 듯이 유현이 그대로 볼을 잡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헤딩 슈팅이 됐긴 했지만 네. 헤딩할 때 모습 보면 에두가 들어올 걸 생각하고 떨궈주려고 한 모습이었죠. 그렇죠. 네. 전방으로 한 번에 붙여줬지만 따라 들어가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천수가 조금 가려다가 말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천수와 김인성은 넓게 벌려 있어야 돼요. 공격을 할 땐 말이죠. 네. 그러니까 케빈하고 동선이 겹칠 이유가 없습니다. 워낙에 수비 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는 공격 숫자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조성환 우측 김기희에게 볼 보내줬습니다. 깔아차주는 패스가 들어갔죠. 이재성, 에릭요 톡 찍어 차줬지만 머리에 걸립니다. 쳐놓고 달립니다. 그대로 어드밴티지. 이번에 김인성이었는데 지금은 어드밴티지를 주려는 동작이었는데 소급 적용을 했네요. 2호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지금 역습상에서 2호 선수의 반칙이었거든요. 네. 지금 장면은 당연히 카드가 나와야 되는 장면이고요. 네. 결국은 인천 입장에서는 이천수와 김인성의 스피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멀리서 얻어낸 프리킥 곧바로 처리를 해줬고요. 머리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방향 바꿔서 전진.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는 인천. 볼 끊어냈죠. 네. 자, 지금은 혼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휘슬이 울립니다. 김원식이 지금 전북 선수 2명을 감싸안고 몸싸움을 같이 벌였습니다. 물러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원에서는 양팀 모두 거친 플레이를 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거든요. 자, 지금 한 번에 넘기는 패스에 의해서 레오나르도에게 득점 기회를 주려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밋밋했습니다. 네, 유현이 그대로 볼을 잡았습니다. 김원식, 용감한 모습을 보여줬던 김원식이고요. 김원식이 포백 앞에서 계속해서 거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조수철 선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김원식 선수를 도와줘야 되고요. 박대환인데요. 공간 쪽으로 넣어줬습니다. 빙글 돌았습니다. 이번에 김인성 왼쪽 측면으로 왔고 이천수의 크로스. 네, 지금 낮았어요. 자, 뒤쪽에 쫓아왔죠. 케빈도 있습니다. 케빈! 오, 케빈의 슈팅 위쪽으로 좀 떴네요. 네, 지금 감각적인 슈팅인데 볼에 밑둥을 차면서 드롭성 네. 슈팅이 되게끔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은 예상보다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이 한번 제대로 걸치면 권수택 골키퍼도 당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슈팅이 나오거든요. 2주의 골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3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인천 선수들이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러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1강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전력이 탄탄하고 그 선수층이 어떤 팀보다도 두텁거든요. 그렇죠. 지금 벤치 명단만 보더라도 정말로 화려합니다. 네. 벤치도 빛나요.
현재 전북의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가면 모두 다 주전 이상의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더블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전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올 시즌은 어렵다는 것이 네. 워낙에 지금 인천처럼 선수비 후역습에 의해서 전북을 괴롭힐 수 있는 팀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상대팀이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하면 덩달아 전북도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체력은 계속해서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럼 시즌 후반으로 가면 전북으로서도 부상이 따를 수도 있고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자,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승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북 현대는 주중에 경기를 한 경기 더 치르고 왔고요. 네. 자, 지금 김원식 선수인가요? 자, 지금은 복부 쪽에 통증으로 호소하고 있는데요. 떨어지면서 약간 허리 쪽에 충격이 있었는지 호흡이 지금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김도훈 감독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 지휘봉 잡았고요. 이번 식이 맞군요. 지금까지는 물론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네. 자, 지금 김원식과 에두의 충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원식이 에두에게 하소연하는 듯한 불평불만을 드러냈고 에두는 인정하는 표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동준 주심은 에두에게 한 번만 더 그러면 카드를 꺼내겠다는 제스처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숭이 아레나에는 역시 인천 서포터들이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 참 정말 아름다운 축구 전용 경기장이죠. 네, 재미난 사실은 전북 서포터 앞쪽에 완산벌 폭격기. 네, 김도훈 감독의 인천 감독 취임을 축하한다는 표현이 네, 되어 그렇습니다. 있고요. 김도훈 감독이 전북에서 좀 화려한 시대를 보냈죠. 네. 자, 볼 빼내고 있죠. 김기희. 이후가 버텨주면서 뒤쪽 윌킨슨을 받습니다. 가끔씩 김도훈 감독 기록 보면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김도훈 감독이 K리그 통산 257경기에서 114골 41도움이거든요. 네. 가끔씩 뛰는 모습 보면 내가 KB인가 투톱이면 이것보다 나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왕년에 대단했던 김도훈이고요. 대단하죠. 한교원 접어내는 과정 마지막까지 태클을 했던 박대한입니다. 이제 K리그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정말 이른바 날렸던 선수들이 감독으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번 시즌이 많습니다. 네, 40대 감독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대다수가 공격수 출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감독들이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죠. 네. 에릭요가 올려줬고 헤딩! 자, 빗나갑니다. 이것이 살짝 빗나가네요. 자, 이번에 헤딩 슈팅 코너킥 잘 올라왔고요. 네. 지금은 글쎄 바운드 되는 슈팅이긴 했는데 김기희의 슈팅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거든요. 네. 옆쪽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보내줬습니다. 네. 뒤쪽으로 좀 흘렀죠? 옵사이드군요. 자, 지금 옵사이드가 선언됐는데 지금 김희성 선수가 들어갈 때 옵사이드였죠. 네. 지금도 카드를 또 꺼내는 카드가 모습이에요. 나왔군요. 지금 휘슬이 부러진 다음에 볼을 차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네. 카드가 나왔는데요. 김인성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자칫 잘못하면 카드 색깔이 좀 진한 색깔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벌써 전반에만 지금 5장의 경고를 발급을 했습니다. 네. 이동준 주심이 오늘은 카드를 정말 아끼지 않는 모습이고요. 네. 자, 오히려 전북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경기 양상이면 세트피스가 득점하기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올려줬습니다. 헤딩 패스. 네. 지금은 워낙에 프리킥이 낮게 왔는데 이재성 선수가 감각적으로 백헤딩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확실히 인천 선수들의 수비수가 많아요.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수비진에 의해서 네.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김도훈 감독 준비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이 롱패스를 많이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롱패스를 하고 전방 쪽에서 케빈이나 김인성이 좀 떨궈주고 김인성이나 이천수가 돌파에 들어가면 더 좋은 장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롱볼 축구도 또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골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전북의 드로인. 오늘 박대한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김기희가 던져줬습니다. 뒤쪽으로 빼는 패스. 중앙 쪽에서 자, 걸려 넘어졌는데요. 혼전 상황,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대로 경기를 전개시키네요. 이주영이 볼 잡고 뒤쪽으로 내줬고 한 번에 길게 한교원 쪽 튕겨져 나왔습니다. 일단 인천의 폭백은 볼이 왔을 때 안정적으로 걷어내는 그 과정은 좋아요. 네. 근데 다만 빌드업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패스는 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네. 워낙에 전북의 공격이 무섭기도 하고요. 오른쪽을 봤죠. 논스톱 패스 연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힐 패스 좋은데요? 받았습니다. 김기희 접어내고 중앙 쪽으로 에두 네. 막히네요. 인천 수비 많습니다. 지금 에두 선수가 정확하게 트래핑을 못한 걸로 보이죠? 제가 보기엔 에두 선수가 오른발로 퍼스터치, 왼발로 슈팅하려는 의도였던 걸로 보이는데 네. 이 첫 번째 터치 자체가 좋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측면 쪽을 공략해 나갈 때 원투 패스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정말 아기자기한 패스 플레이가 나왔고요. 한교원 이번에 에릭요가 오른쪽으로 돌아주러 왔습니다. 이재성 깔아쳐준 패스 에두 나오면서 볼 잡았는데요. 자, 방향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이번에 왼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한교원이 볼을 살려냈고 이천수가 그것을 낼름 가져갑니다. 네, 이천수를 위한 네. 허스 플레이였네요. 이천수 오른쪽으로 한 번에 길게 김인성이 쫓아갑니다. 이주영 넘어졌지만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슈팅이에요. 네. 사이드 맞지 않았네요. 지금은 슈팅을 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조스철 선수가 준비 동작하는 과정에서 때릴까 말까를 고민한 듯 보이는데 네. 지금은 직접 노렸어야 됩니다. 생각 좀 많아 보였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패스까지 사인이 맞지 않게 됐고요. 아쉬운 찬스를 한번 놓치는 인천입니다. 좀 객관적인 전력에서 전북이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천의 미드필더들은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열리면 바로 슈팅을 해야 돼요. 네. 중거리 슈팅도 아낄 필요성이 없습니다. 길게 연결된 볼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박하는 모습, 많이 뛰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는 인천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득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미드필더 라인에서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열리면 이거는 무조건 슈팅이에요. 네. 자, 중앙 쪽에서 헤딩으로 살려놨죠. 가슴팍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한교원입니다. 제쳐내고 들어가죠. 한교원. 자, 열렸어요. 한교원 찍어 차주는 크로스. 일단 네. 빠져나왔고요. 지금 수비수하고 유영 골키퍼가 호흡이 맞지 않는 네.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끈질긴 인천 수비가 일단은 클리어링 해냈습니다. 케빈 윌킨슨과의 대결. 윌킨슨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인천 입장에서는 지금 0대0 스코어이기 때문에 원하는 경기 내용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천은 선수비 후역수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북이 선제골을 넣게 되면 전술의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역습에서의 날카로움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전북으로서는 이대로 전반전을 마치게 된다면 후반전에는 어느 시간대가 되더라도 이동국 선수가 투입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인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이동국이 나오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전북의 다양한 공격 옵션에 대해서 모두 다 준비를 해야 하는 인천 선수들이고요. 최강희 감독과 박대한 선수가 교차에 지나갔습니다.
추가 시간은 전반전 1분이 주어졌습니다. 오. 지금은 카드가 나오는 반칙이에요. 네, 일단은 구두 경고를 주는 모습인데 김원식이 파울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반칙이었습니다. 네. 전북도 시즌 초반은 굉장히 어려워요. 전북이 떠나간 선수도 많고 새로운 선수도 많기 때문에 팀 조직력에는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고 또 지금은 AFC 챔피언스리그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도 빡빡하고요. 네. 지금 애닝요가 참 재치 있는 슈팅을 했지만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양팀 득점 없이 그대로 0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전북 입장에서는 인천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한 전반전이었고요. 인천은 전북을 상대로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인천 대 전북의 경기 전반전 0대0.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K리그 대표 채널 스포티비와 함께하는 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자, 3라운드 경기죠. 인천 유나이티드 대 전북 현대 경기 후반전도 계속해서 송영주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반전을 정말 잘 치러낸 인천 유나이티드, 전북 현대 입장에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공격력을 마음껏 풀어낼 수 없었던 전반전이었고요. 네, 반면에 이런 측면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인천이 전반전에 워낙에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많이 뛰면서 전북을 잘 상대를 했습니다만 네. 체력적인 부담이 더 큰 쪽은 전북보다는 인천이거든요. 네. 물론 전북이 주중에 경기를 뛰었고 돌아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빈지왕전에서는 공격 라인이나 수비 라인에는 완전히 새로운 얼굴들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5군을 가동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를 어느 정도 한 상태고 네.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활동량이 많은 쪽은 인천이에요. 네. 후반전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때 집중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큰 경기에선 케빈, 이천수 이런 선수들이 무언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반전에 워낙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긴 했지만은 슈팅의 정확도를 좀 높일 필요성이 있는 인천이고요. 네. 자, 최강희 감독은 고민이 되겠죠. 공격 라인에 변화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변화를 준다면 어느 시점에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선수들을 믿고 가되 제가 보기에 한 60분에서 65분 사이쯤 되면은 아마도 이동국 선수를 비롯해서 김동찬 선수라든가 네. 다양한 선수들을 투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공격 카드를 가지고 있는 최강희 감독이고요. 자, 오늘 경기에 자칫하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이동준 주심이 잠시 나왔습니다. 네. 이동준 주심도 아마도 전반전 끝나고 나서 부심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네. 카드를 너무 많이 꺼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네. 이제 꺼낼 만한 상황이니까 꺼냈겠죠. 네. 두 팀의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고요. 왼쪽이 인천, 오른쪽이 전북입니다. 네, 라인을 나갔다 들어왔죠. 자, 김인성이 친정팀을 상대로 오늘 또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요. 이주용이 던져줬습니다. 김인성 선수가 워낙에 올 시즌 득점포도 가동했고 네. 또 인천에 와서 굉장히 투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는 모습인데요. 벤치에는 이제 전북 출신의 박세직 선수도 있죠. 박세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의 득점포를 상당히 많이 가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공격 쪽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박세직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네. 멀리 던져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그대로 나가네요. 케빈은 192cm인데 네. 스피드나 또는 활동량을 보면 장신 스트라이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그렇죠. 많이 뛰고 네.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몸싸움도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뒷공간에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가슴으로 내줬죠. 네. 에릭요가 레오나르도를 겨냥했는데 패스는 실패했습니다. 케빈 낮은 곳까지 오, 공간 쪽으로 열렸습니다. 왼쪽 측면 이천수! 이천수 접었죠. 이천수 끝납니다. 자, 확실한 기회를 놓치는 이천수. 하지만 이천수기 때문에 슈팅까지 가능한 거죠. 역시 역사상에서는 앞쪽에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 네. 이천수가 지금 과감한 돌파. 네, 그리고 한번 제쳐놓고 오른발로 슈팅했는데 이것이 벗어났어요. 후반전 초반에 이천수를 활용해서 강력한 공격을 한번 펼쳐봤던 인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에서는 이천수와 김인성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이천수나 김인성 모두 득점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격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전북도 곧바로 공격하죠. 오른쪽 측면에서 깎아주는 크로스. 헤딩으로 끊었습니다. 볼 바깥쪽으로 튀어나왔고 세컨볼은 다시 전북이 잡습니다. 끊었는데요. 이천수입니다. 왼쪽 측면 2호가 수비합니다. 속도는 일단 좀 지연이 됐고요. 조수철 끊깁니다. 에두 성큼성큼. 마지막까지 수비를 해주고 결국엔 걷어내는군요. 자, 또 버텨냈습니다. 자, 김동석이었고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양쪽 모두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케빈의 헤딩 권순태가 잡습니다. 지금은 헤딩으로 연결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크로스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꼬으면서 헤딩까지 연결하는 모습인데요. 다시 그렇죠. 한번 보세요. 네, 앞쪽으로 몸을 쭉 뻗으면서 헤딩까지 했는데 지금 헤딩의 위력이 떨어졌지만 케빈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네. 자, 전반전에는 약간 탐색전 양상이었는데 후반전 돌아서 두 팀이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후반전에 양팀 모두 적극성을 띠다 보니까 미드필더에서 볼을 빼앗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더 좋은 공격 찬스를 맞이하는 양팀의 모습인데요. 헤딩 차단. 오른쪽에서 또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스 모서리 부근 접어졌죠. 밀어주는 패스. 에닝요 태클로 막습니다. 지금 워낙에 많은 숫자가 압박이 들어오니까 패스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김인성 공격수는 3명, 수비수는 2명. 윌킨슨 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인성 마지막에 뺏겼고요. 자, 그대로 전개를 시키네요.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뒤에서 미는 동작으로 보였는데 일단 이동준 주심은 정당한 몸싸움으로 판단한 듯 보입니다. 네. 후반전 초반의 주인공은 인천입니다. 네. 확실히 이천수와 김인성의 스피드는 무섭습니다. 네. 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윌킨슨의 헤딩 끊어냈고요. 오히려 지금은 전북이 템포를 좀 늦춰야 돼요. 네. 그 흐름 자체가 인천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재성 조수철을 제쳐냈습니다. 하프라인 넘어갑니다. 왼쪽 레오나르도 반대쪽 전환 잘 봤습니다. 오른쪽에서 김기희 직접 슛 굴절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급함을 느껴야 되는 쪽은 인천인데 네. 전북이 조급함을 느끼고 있어요. 에닝요의 크로스 넘어졌는데요. 자, 지금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에두가 쓰러졌는데 지금도 정당한 몸싸움으로 봤죠. 네,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두 팀의 후반전이고요. 네, 지금 에두 입장에서는 시뮬레이션 액션은 아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심은 시뮬레이션 액션처럼 보였다. 이런 그 제스처를 했고요. 그렇죠. 자, 유현이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게 패스 연결. 전북 선수들이 조급함을 느끼면서 플레이를 너무나 단순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전북은 템포를 좀 조절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에서 우위에 있고 전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를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른쪽에 왔죠. 버텨주면서 자, 일단 김인성 밀착 마크에 당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길게. 네, 나쁘지 않아요. 이런 롱패스는 인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은 지금 전북 선수들이 후반 들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를 좀 이어가서 전북이 혼란한 틈을 타서 득점을 노려야 돼요. 그렇죠. 왼쪽에 레오나르도입니다. 중앙 쪽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패스 연결 애매한 곳으로 끊겼습니다. 이천수 3명이 둘러쌌죠. 네. 뺏기네요. 지금 공격 숫자가 워낙에 부족하니까요. 네. 직접 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템포를 늦출 필요성이 있어요. 네. 전방으로 보내줬습니다. 살려내지 못했고 코너킥까지 이어갑니다. 한교원의 돌파 시도였고요. 자, 인천은 이런 상황에서 수비의 집중력이 중요해요. 네. 저 흐름을 인천이 타고 있었는데 코너킥을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이 지난 2경기였거든요. 네. 올려줬죠. 박스 안쪽 오른발 슛. 혼전 상황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협스러운 장면은 아니었지만 네. 레오나르도가 슈팅할 때 레오나르도를 너무 자유롭게 놔두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인성이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명을 제쳤지만 마지막에 수비에 걸렸고요. 협력 수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석, 이천수 왼쪽에 빠져들어가는 선수에게 연결해줬습니다. 네, 지금 케빈은 빨리 상대 문전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요. 네. 일단 뒤로 빼내요.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도 잠시 숨을 골라봅니다. 네. 전북이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네. 패스를 돌리면서 전북 선수들을 좀 끌어내는 동작이 됐고요. 그렇죠. 깔아차주는 패스 김동석이 잡았습니다. 접었고요. 오늘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인천은 또 지난 경기보다는 경기력이 향상이 됐어요. 네. 그 점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도훈 감독이 계속해서 경기를 치를 때마다 경기력은 향상되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 반증되는 경기예요. 네. 이번에 요니치가 찍어 차줬습니다. 오. 네. 자, 권순재가 몸은 골라인 안쪽에 들어가서 볼을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만 안 넘어가면은 골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은 슈팅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순태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다면 네.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부딪혀서 전북 선수 한 명이 쓰러졌었는데 파울은 역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김원식 4단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동국을 투입하네요. 이제 이동국이 나옵니다. 자, 레오나르도가 빠져나가고 20번에 이동국이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레오나르도가 좀 부진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동국이 출전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에드와 이동국이 투톱으로 움직이고 애닝요가 측면으로 빠지겠죠. 그 애닝요와 한교원이 좌우 측면에 배치가 되고요. 그 이재성은 전반전보다는 보다 수비적인 임무를 좀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4-4-2 시스템으로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4-1-4-1이었죠. 그렇죠. 유니치가 걷어냈고요. 이제 후반전 시작한 뒤 1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김도훈 감독 입장에서는 이동국 선수가 출전했기 때문에 이제 나올 선수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다시 집중력을 높여야 됩니다. 네. 던져주는 과정. 이재성! 저번에 이재성인데요? 들어가죠. 막혔습니다. 네. 넘어졌고요. 이번에 파울. 자, 지금은 너무나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는 장면이 나왔고요. 자, 이주용이 넘어졌군요. 네. 자, 이 장면에서는 애닝요가 있죠. 자, 직접 슈팅 굉장히 용이한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닝요가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고요. 네, 에릭용가 기다리고 있네요. 사실 이 경기는 전반전은 전북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빈정과의 경기 여파예요. 네. 반면에 후반전에는 인천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장면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에릭용 오른발 슛! 굴절됩니다. 네. 다시 올려줘야죠. 제쳐내고 들어가는 과정. 자,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김인성 선수가 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를 볼 때도 적극성을 띠고 있어요. 네.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김인성이에요. 아무래도 친정팀에서 기회를 좀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적한 선수들이 좀 도끼를 품고 경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요. 네. 근데 사실 김인성 선수가 수비 쪽에서 해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네. 왜 그러냐면 케빈하고 이천수는 수비 가담을 많이 해주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전환규가 던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환규 선수는 드로인도 롱 드로인으로 유명해요. 네. 헤딩. 자, 올라오면서 가슴으로 볼 잡았죠. 접어냈습니다.
우측으로 김기의 전환 패스미스.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일단 전북 입장에서도 이동국 선수가 출전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거든요. 네. 이 분위기가 바뀐 점을 좀 활용해야 되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국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압박의 속도가 좀만 늦춰지더라도 이동국은 발리로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동국한테 가는 패스를 앞쪽에서 끊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근데 이동국이 패스를 받았을 때는 이동국뿐만이 아니라 에두의 위치도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애닝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동국의 무서운 점은 스스로 득점력도 뛰어나지만 연계 플레이에 매우 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역시 인천도 김도혁을 꺼내듭니다. 네. 김동석 선수를 빼주죠. 네. 김동석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어준 건 사실인데 기대만큼의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은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김도혁 선수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미드필더 라인에 엔진을 하나 더 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도와 기동력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네. 헤딩으로 내줬죠. 김도혁이 논스톱 패스. 김도혁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인천은 공격 쪽에서도 좀 활기를 띨 수가 있어요. 네. 김도혁 선수가 문전으로 세도하면서 득점에 좀 능한 면을 뭐 올 시즌 개막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스스로 슈팅을 좀 아끼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슈팅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두 팀의 이 몸싸움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패스미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패스미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전반전에 그렇게 많이 뛰면서 패스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후반전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으니까요. 오른쪽 라인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단이 됐죠. 패스 끊겼습니다만 이번에 힐 패스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찍어쳐줬습니다. 크로스 연결 올라왔지만 차단. 네. 이 손에서 잡았죠. 애닝요. 측면으로 내줘야 돼요. 글쎄요, 지금처럼 어렵게 전개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을 끌면서 패스를 하는 이유가 없어요. 네. 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발꿈치 패스까지 연결이 됐고요. 박스 근처에서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뺐죠. 이재성. 골문 정면 쪽입니다. 넣어줬습니다. 한겨원. 역금을 칩니다. 자, 한겨원 선수가 지금은 수비가 붙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도는 좀 부족한 모습이었고 한겨원 선수의 제스처는 수비 맞고 나갔다는 제스처였고요. 네. 근데 그대로 골킥이 선언된 모습입니다. 워낙에 인천 수비수들이 박스 안쪽에 많고 박스 안쪽에서 전북 공격수들을 밀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에 대해서는 낙하 지점에서 항상 우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북이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고요. 중거리 슈팅도 좀 많이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던져줬습니다. 중간에서 볼을 끊었고요. 김도혁. 교체 투입된 김도혁. 자, 이번에는 조수철 쪽으로 논스톱 패스가 들어갔는데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동국 주춤주춤하면서 볼을 살려냈습니다. 네. 이재성 뺏기네. 이동하면서 터치 자체가 길다 보니까 상대는 이미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오른쪽에서 크로스 하지만 수비 자 걷어내지 못했고요. 애닝요. 네, 좌우 측면으로 좀 많이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측면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단순하지만 높이 경쟁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중앙 쪽에 워낙에 많은 선수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인 기술로 돌파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 이재성 왼쪽으로 이주영이 뚫고 들어가는데 김인성의 수비
네, 지금 김인성의 반칙이에요. 네. 손을 사용했어요. 자, 김인성도 네, 이번에는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김인성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반칙이에요. 자, 김인성 지금 경고 한 장 있거든요. 네, 지금 고의적으로 손을 네, 사용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좀 구두 경고를 주는 모습인데 김인성이 이 구두 경고를 받게 된다면 다음에 반칙을 범하면은 바로 카드가 나올 수가 그렇죠. 있어요. 약간 자, 먼 거리. 지금 이성우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네요. 에닝요가 붙여줬습니다. 헤딩 패스 연결까지 됐지만 그 이후에 차단이 됐습니다. 김도훈 감독도 공격 쪽에 변화를 주는 모습인데 측면 공격수 한 명을 빼고 이성우 선수를 투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천수와 김인성 중에 한 명을 뺀다는 얘기가 되고 네. 카드를 생각하면은 김인성, 체력을 생각하면 이천수를 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걷어내서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태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호흡이거든요. 사실 지금 같은 장면에서 실책을 범하면 바로 실점인데요. 이천수를 빼네요. 네,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천수를 빼주네요. 자, 이천수를 빼고 16번에 이성우를 집어넣습니다. 네, 이성우 선수가 당국대 출신이죠. 그리고 올해 인천에 입단한 신인입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잡고 있어요. 그만큼 측면 쪽에서 활기찬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방 압박 권순태 처리합니다. 헤딩. 클리어링 했는데요. 하프라인 근처. 앞쪽으로 찼습니다. 버텨주는 과정. 윌킨슨과 케빈이 좀 충돌을 했습니다. 네. 크게 휘둘러줬습니다. 반대편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네. 지나치네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공격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닝요가 기술로 우위가 있고 에두가 전방에서 몸싸움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볼을 끌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집처럼 단순하게 툭툭 주면서 문전으로 올려주고 지금은 결국은 사이드라인을 나갔지만은 흐르게 된다면 그걸 슈팅으로 가져가면 돼요. 네. 전방으로 보내줬습니다. 헤딩 패스. 자, 이번에 케빈이 끌어냈고 왼쪽으로 전환시켜줬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섭니다. 뒤쪽으로 빼내요. 그러니까 전북이 AFC 챔피언스리그까지 포함해서 현재 4연승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리그에서만 17경기 연속 무패예요. 그렇죠. 13승 4무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원정에서 6연승인데 이게 최다 기록이죠. 네. 7연승을 기록하면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역시 인천 원정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북이 최근 인천을 상대로 6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4승 2무. 하지만은 인천이 과거에 전북에게 매우 강한 면모를 보였던 팀이거든요. 그 색채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힐패스 이어받았습니다. 에닝요. 그리고 3라운드까지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울산도 무승부를 거뒀고요. 그렇습니다. 울산은 2승 1무, 광주 2승 1무요. 네. 자, 중앙 쪽에서 직접 슛! 파스를 합니다. 자, 이번 역습도 날카로웠어요. 이성우. 아, 이성우가 직접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네, 돌파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먼 거리지만 킥에 자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킥으로 연결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케빈은 반대편에 들어가면서 네. 내달라는 사인을 했는데 이성우 입장에서는 노려볼 만한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케빈에게 내줬다면 더 좋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요. 오, 자, 볼 뺏길 수도 있겠는데요.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볼 처리 좀 빨리 가져갔어야죠. 조수철. 일단은 전북의 수비진들도 백코트를 했습니다. 박스 모서리 부근 다시 내줬죠. 조수철 이번에 왼쪽 선택. 오른발로 크로스 연결. 케빈의 헤딩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케빈도 헤딩을 할 때 동료 선수의 위치를 좀 확인해 줘야 돼요. 지금 김인성도 뒤편에 있었고 네. 앞쪽에 조수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직접 헤딩하는 게 좋긴 하지만은 지금처럼 위력이 떨어질 수 있는 먼 거리라면 떨궈주는 게 좋죠. 에닝요 밀어줬고요. 에두에게 갈 수도 있던 볼을 수비수가 먼저 차단했습니다.
자, 최강희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이동국을 투입하긴 했지만 또다시 교체 타이밍이거든요. 네. 케빈이 머리를 감싸쥐고 쓰러졌습니다. 자, 통증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오늘 경기 끝나면 케빈은 골병 들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처전방에서 좀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성환과 윌킨슨이 가만히 두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도 뛰고 있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뭐 허리 통증도 좀 호소하기도 하고 방금 지금 머리 통증이었고요. 왼쪽 팔꿈치는 또 약간 긁힌 상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왼쪽 측면에서 이주용이 볼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성과 패스 플레이 전방 쪽으로 보내줬는데요. 자, 에두와 충돌했던 요니치군요. 자, 안면을 가격당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김도훈 감독도 지금 놀란 것이 요니치가 부상이면 심각해집니다. 네. 현재 용현진하고 이윤표가 부상인 그렇죠. 상황이에요. 자, 지금 출혈이 좀 있나요? 일단은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에디 선수는 말 그대로 신사네요. 네,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오키산이 나오네요. 계속 뛸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네. 에디 선수는 자신이 반칙을 범하면 다 인정하고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주심이 구도 경고를 주면 다 받아들이고 돌아가고요. 네, 요니치 선수가 사실은 이 K리그 클래식에서 수비수로서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윌킨스 선수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로 적응하는 모습이 나왔고, 워낙에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임은 분명해요. 네. 1991년생인데 크로아티아 가끔 연령별 청소년 대표팀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이 유니치 활약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2라운드 베스트 11에 또 이름을 네. 올렸고요. 대단한 선수예요. 네. 뒤쪽으로 뺍니다. 유니치. 네, 이번에 김대중이었군요. 하지만 김대중의 패스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승현 카드를 준비시킵니다. 네, 지금 선수 교체 타이밍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죠, 한교원 선수를 빼주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승현 선수를 투입하면서 측면 쪽의 스피드를 좀 더 높이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교원 선수가 지쳤거든요. 네. 자, 이승현을 집어넣었습니다. 글쎄요, 애닝요 선수를 빼주고 이승현이라든가 김동찬을 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보였었는데, 네. 일단 애닝요 선수는 계속해서 뛰고 있고요. 네. 아마도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애닝요 선수를 활용하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전환규가 경고를 네. 받았고 결국에는 빨간 카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카드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권한규가 결국 옐로 카드 2장으로 퇴장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 권한규가 이미 전반전에 경고가 있었는데 후반전에도 경고를 받았고, 자, 경고가 정말 많이 나오는 오늘 경기와 이동준 주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인천 쪽에서 퇴장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김도훈 감독도 불만이 많은 그렇죠. 표정인데, 계속해서 카드를 꺼내는 장면이 있었다면 선수들이 조심을 했어야 돼요. 자, 인천 입장에서 남은 20분 정도의 시간을 10명의 플레이어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올려줬습니다. 네. 헤딩 일단 차단을 했고요. 이제는 김도훈 감독도 공격수 한 명을 빼고 측면 수비수를 넣어야 됩니다. 네. 일단 김도혁 선수가 측면 쪽으로 내려가서 커버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인천은 수비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줘야 돼요. 애닝요 박스 안쪽까지 들어와서 크로스 연결, 유연의 펀칭. 자,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뺏겼습니다. 이주영. 두 명의 수비수 사이 빠져나오지 못했고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애닝요도 좀 빨리 나와줬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주영 선수가 패스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네. 여하튼 인천은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권한규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이거든요. 권한규의 퇴장은 인천 입장에서 남은 시간 동안의 큰 변수가 됐고요. 전북을 상대로 10명이서 상대한다. 이것은
그 어떤 팀이라도 위기죠. 네. 자, 오늘 이동준 주심이 정말 많은 카드를 발급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 퇴장이 하나 나왔고요. 선두기 공격합니다. 오른쪽으로 보내줬습니다. 크로스 시도. 케빈 받아들었습니다. 오른쪽을 선택. 빠져나오는 과정. 볼이 바깥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아, 김용환을 준비를 시키는군요. 역시 측면 수비수를 투입시키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인성 선수를 빼줍니다.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투입하면서 수비 쪽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네. 지금은 김인성 선수를 빼주는 게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성우 선수는 이제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케빈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케빈이 있기 때문에 전북의 수비수들이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김인성 선수를 빼주면서 이제 수비수를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수비 쪽에 안정감을 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아, 김동훈 감독도 오늘 경기 전북을 상대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 명을 퇴장을 당했고요. 네, 퇴장당하는 장면이 다시 한번 느리는 장면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권한규 선수가 카드 한 장을 더 받으면서 옐로 카드 2장으로 퇴장을 당했고 그렇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김동훈 감독으로서도 답답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 인대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용환 선수마저 투입을 한 것이거든요. 네. 오, 패스 열리나요? 끊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이승현. 지금은 유영 골키퍼가 워낙에 잘 나왔네요. 네. 자, 계속되는 공격. 에닝요의 크로스 유현이 잡습니다. 유영 골키퍼가 판단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케빈 쪽인데요. 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버텨주죠. 두 명의 더블팀 수비. 김용환이 반대쪽으로 전환. 헤딩 끊었습니다. 이동국. 가볍게 밀어줬지만 차단. 네. 이재성이 왼쪽을 받고요. 이주영입니다. 툭 찍어 찾았습니다. 자, 에도 가스 에도인데요. 받아냈고요. 네. 지금은 떨고 주고 들어가는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네. 좀 짧았습니다. 김원식이 차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75분 남은 정규 시간은 15분입니다. 자, 인천이 워낙에 잘해주고 있는 경기이긴 한데 네. 전북 입장에서도 이제는 10명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승점 3점을 못 가져가면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공격 카드까지 짜냅니다. 김동찬 카드까지 꺼내트는 최강희 감독이고요. 자, 이호 선수를 빼고 이호를 빼는군요. 지금 김동찬 선수를 투입했어요.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격 일변도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재성 선수가 포백 앞쪽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걸로는 보이지만은 네. 지금 에두, 이동국, 김동찬, 이승현, 애닝유예요. 말 그대로 꺼낼 수 있는 공격 카드는 다 꺼내고 있습니다. 총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김동찬 선수가 들어가기 전에도 인천의 수비를 확실하게 공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인천의 수비가 오늘 경기에서는 단단함을 과시하고 있어요. 내린요. 중앙 쪽으로 이재성 거쳐서 우측으로 갔습니다. 한 명 모자란 인천 유나이티드. 파상 공세를 펼치려고 하고 있는 전북현대. 아직까지 두 팀의 골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천 입장에서는 권한규 선수의 퇴장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반전에도 많이 뛰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10명에서 뛰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도 뛰는 양에서 밀리기 때문에 네. 볼을 빼앗기는 거고요. 이동국. 김용환이 오른쪽 측면을 잘 돌파해봤는데 마지막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동국 선수 방향 전환하는 모습 보면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일단 이동국 선수가 빈지영전에서 2골을 얻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필요성은 있어요. 네.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한 이동국이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박태환 선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물론 볼을 걷어낼 때 이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걷어내기만 하고는 있지만은 수비 쪽에서 역할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종종 오버래핑 할 때도 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왼쪽에서 들어갑니다. 뚫고 나오는데요. 중앙에 동료가 없어요. 동료가 없네요. 너무나 외롭습니다. 네, 지금 전북 선수들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아, 고독한 왼쪽 측면에서 돌파했는데 동료가 없었기 때문에 크로스는 전북 쪽에 향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더욱더 아쉽죠. 한 명이 네. 퇴장당했기 때문에 공격 숫자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연습할 때 보면은 저 타이밍에 저 크로스라면 동료가 한 명이 들어오면서 해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10명이서 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11명이서 책임질 때와 10명이서 책임질 때는 커버하는 범위 자체가 달라지죠. 네. 오, 보내줬죠? 좋은데요? 에두입니다. 네, 옵사이드가 옵사이드군요. 선언됐네요. 에두는 친절한 에두씨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두 또 볼 두고 갑니다. 네, 물론 이제 빨리 해야죠. 공격을 네. 전개시켜야 되기도 하지만은 네. 오늘 자세를 보면 타의 모범이 되는 축구 선수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너 있는 플레이 에두고요. 볼 나갔습니다. 오늘 경기 전북 상당히 어렵네요. 고전하네요. 네. 주중에 빈지영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명단이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네. 여기에 포메이션도 바뀌어 왔죠. 빈지영전은 4-4-2인데 오늘 경기는 4-1-4-1로 시작해서 4-4-2로 또 변화를 꾀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자꾸 여기에 지금 발을 맞춘 지 그렇게 길게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전북이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고전할 거라고는 많은 전문가들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네. 이걸 반대로 얘기해보면 인천이 정말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김도훈 감독이 얘기하는 늑대 축구가 대체 무슨 축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네. 그만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수비가 뒷받침되는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지금 인천 상황에서요. 네. 근데 지금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경기가 만약에 패배로 끝난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정말 잘한 경기, 그러니까 늑대 축구가 어떤 경기구나 이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윌킨슨이 다시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이주영 버텨주는 과정 이동국이었는데요. 협력 수비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김용환 네. 걷어냅니다. 이동국도 노련하죠. 네. 지금은 이동국을 맞춰서 아웃시킬 계획이었는데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슬쩍 피했습니다. 이주영의 발꿈치 패스. 저런 패스가 자꾸 나온다는 거는 들어가는 타이밍과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 자, 오른쪽 지금은 공간으로 좋은데요? 열렸죠. 논스톱 크로스 높게 떴습니다. 김용환 볼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 고려하면 한 10분 내지는 네. 한 13분 정도 남은 걸로 보이는데 물론 인천 입장에서도 올 시즌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승리에 대한 욕심은 나겠지만 10명인 상황 그리고 상대가 전북 그러면은 수비 쪽에 계속 집중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전북은 이 경기 놓치고 싶지 않겠죠. 왜냐면은 울산이 이번 라운드에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전북이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단독 선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3승으로 단독 선두가 돼요. 김도혁 선수도 많이 뛰어줘야 돼요. 네. 교체 투입됐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보다는 체력적으로 좀 더 비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헤딩
중앙 쪽이죠. 다시 한번 이재성이 머리로 옆쪽으로 보내줍니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전북. 김기희가 앞쪽을 봤습니다. 전방으로 패스 연결. 그대로 크로스. 수비해냅니다. 네. 전북 입장에서는 제가 단순하게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제는 숫자 위에 있거든요. 네. 단순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중앙 쪽에서 무언가 만들 필요성도 있어요. 아, 이동국이 역시 네. 한번 발리를 시도해봤습니다. 오늘 이동국이 교체 투입된 다음에 슈팅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동작을 보여주면서 슈팅으로 연결하네요. 가슴으로 잡아놓고 자신의 전매 특허 발리슛을 날려봤는데 이번에는 좀 높이 뜨고 말았네요. 헤딩. 밖으로 나갑니다. 올 시즌에 서울이 현재까지 3패, 대전이 현재까지 3패죠. 그리고 이제 인천이 1무 1패인 상황인데 인천은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오, 김도영 좋은데요? 패스 놓치네요. 이성우가 볼을 제대로 잡아내진 못했습니다. 네, 이동국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크로스 박스 안쪽까지 흘러나가는 과정. 네.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지금 코너킥이 선언됐네요. 코너킥이 선언됐군요. 김동찬 선수의 적극성이 코너킥을 만들어냅니다. 네. 자, 전북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이 워낙에 안 풀리니까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죠? 에릭요 코너킥 처리. 너무 낮아요. 걸립니다. 엄청나게 뛰어왔습니다. 이성우. 마지막에 걸리네요. 네. 지금 반대편에 들어가는 케빈을 봤는데 지금은 차단이 됐고요. 네. 헤딩. 김도혁. 에두의 수비.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번엔 파울.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보면 울산이 이제 철퇴축구 시즌2를 보여주면서 네, 그렇죠.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또 한 팀 돌풍이라면 광주죠. 광주 대단합니다. 네, 광주가 현재 2승 1무인데 중요한 순간마다 호남의 사나이 김호남 선수가 네, 결승골을 넣는 대단합니다.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가 대전을 상대로 이번 라운드에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다음 라운드부터는 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죠. 포항이 서울을 제압하고 그리고 수원이 성남을 제압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강팀들은 서울을 제외하면 이제 서서히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에요. 궤도를 찾고 있고 이성호. 오, 골대 정면 쪽 권순태가 잡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은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열리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인천으로서는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성우 선수에게 슈팅 기회가 왔었고요. 네, 이성우 선수가 왼발킥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전방 쪽으로 패스 머리로 끊었습니다. 자, 에두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거든요. 오른쪽으로 연결이 일단은 됐습니다. 왼발 슈팅이에요! 슛! 네. 유현의 선방. 유현 마지막 순간에는 유현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이동국의 왼발 슈팅 유현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국도 정말 베테랑 스트라이커라는 게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차분하게 인사이드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 유현 골키퍼가 손으로 툭 쳐냈어요.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유현이 또 잡네요. 자, 이동국이 파포스트를 보고 가마찬 볼을 유현이 가까스로 걷어내면서 위험을 넘겼습니다. 다만 이런 슈팅이 한번 나오면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네. 전북 입장에서는 다음 라운드 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하고 좀 탄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쉽지 않네요. 네, 다음 라운드가 포항과의 홈경기죠. 네. 그리고 빈지영 원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원정이에요. 그리고 광주 원정 경기, 부산 원정 경기, 제주 홈경기로 이어지는데 일단 다음 라운드가 포항과의 홈경기니까 이 경기를 잡고 기분 좋게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포항은 일단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탄력을 하나 받았거든요. 네, 일단 김승대 선수가 터졌어요. 네, 멀티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남 원정, 서울 홈, 성남 원정, 울산으로 이어집니다. 쉬운 경기가 없습니다만 오늘의 수비력을 유지한다면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올 시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시간대부터 이제 인천 수비가 문제예요. 그렇죠. 1라운드도 그렇고 2라운드도 그렇고 추가 시간에 실점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경기 막판에 뒷심이 굉장히 약해지는 인천의 모습이 2라운드 연속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부터 전북도 좀 더 강하게 몰아붙일 필요성이 있죠. 네. 오른쪽 측면에서 전방으로 일단은 길게 걷어냈습니다. 권순태가 볼 살려냈네요. 다시 중앙 쪽으로 이재성. 확실히 오늘 경기는 올 시즌 들어서 전북이 가장 고전하는 경기가 아닌가. 물론 이제 가시아 레이서의 경기도 좀 고전을 하긴 했지만 이 경기는 좀 다른 면에서 좀 고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시아 레이서는 운이 많이 안 따랐다면 오늘은 말 그대로 고전입니다. 네. 그만큼 인천이 잘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심지어 지금 인천이 한 명 부족합니다. 권한규가 퇴장을 당해서 10명이 뛰고 있는 인천이고요.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권한규가 퇴장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수비 전술에는 변화가 없어요. 네. 계속 수비 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움이 더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마지막 순간에 이주용 선수 맞고 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네. 김용환이 던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니치도 아직까지 무실점. 오늘 경기에서는 단단하게 수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추가 시간을 얼마나 줄지가 관건 같아요. 네. 이제는요. 그러니까 추가 시간을 많이 주게 된다면 전북이 그만큼 유리하겠죠. 정규 시간은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요. 패스 끊어냈습니다. 케빈 뺏겼네요. 추가 시간에 3분 내지 4분을 줄 걸로 보이거든요. 윌킨슨. 그러니까 전북도 아마도 이런 경기가 올 시즌 전개하다 보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주 있겠죠. 네, 전북을 상대로 수비 일변도로 나오는 팀들은 많을 것이고 그랬을 때 전북이 공격수의 컨디션이 나쁘거나 체력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직력에서 약간 삐끗하게 된다면은 그 경기에서는 놓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왼쪽에서 이주영의 크로스가 배달이 됐습니다. 자! 이동국! 네, 터닝 슈팅인데요. 이동국의 터닝 슈팅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이동국 선수는 왔다라고 생각한 네. 것 같아요. 이동국 선수가 워낙에 발목 힘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돌면서 슈팅을 했었는데 워낙에 위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자, 인천 입장에서는 추가 시간에 실점한 경우가 이 2라운드 연속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에 좀 치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에두. 김용환 맞고 굴절이 됐고요. 전북이 드로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전으로 바로 올려주겠죠? 이주영 길게 던져줬습니다. 에닝요 중앙 쪽으로 이재성. 네, 인천 선수들 굉장히 많이 뛰네요. 오른쪽 공간으로 크로스 연결. 자, 반대쪽 아직 있어요. 이번엔 오른발 크로스입니다. 유연의 펄칭. 자, 있어요. 뒤쪽으로 내줬고요. 자, 에닝요가 네. 주춤주춤 뒤쪽으로 케빈이 역습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에닝요가 왜 세도에 들어가면서 슈팅하지 네. 않았을까요? 지금 좀 의아한 장면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동국은 에닝요를 의식해서 뒤로 뺀 듯 보였거든요. 네. 자, 일단 슈팅 찬스 한 번을 놓치고 말았던 전북이고요. 다시 먼 곳에서 얼리 크로스. 에드 헤딩. 자, 등에 맞고 튀었습니다. 길게 걷어내죠. 자,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정도. 전북이 공격하고 인천이 수비합니다. 네.
붙여줍니다. 자, 왔어요. 이동국 헤드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천 선수들이 한 걸음 더 뛰고 있어요. 네. 오늘 경기는 어떻게 끝났는지 인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유현이 잡습니다. 자, 추가 시간의 악몽에 2주 동안 시달렸던 인천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집중력, 투지, 활동량, 기동력 모든 부분에서 인천은 어떻게 본다면은 극찬을 받을 만합니다. 네. 자, 하지만 경기 끝나지 않았고요. 밀어주는 자, 크로스. 있어요. 꺾어주는 크로스. 네. 동료 없습니다. 일단은 바깥쪽으로 걷어내면서. 자, 그 전에 휘슬이 울렸나요? 네. 지금 체력적으로 엄청 힘든 상황에서 선수들이 네, 지금 마지막 힘을 쥐어짜면서 하고 있거든요. 자, 시간 다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휘슬을 울렸습니다. 경기 종료. 스코어 0대0. 인천 유나이티드가 전북을 불러들여서 승점 1점을 가져갑니다. 네. All Day Sports. 스포티비 뉴스.